1시간을 쉬지 않고 걸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치료를 권하지는 않고요. 뉴스원과 함께하는 메디 걸투쇼. 쇼.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방송인 유정임입니다. 저는 부산 남자 이한입니다. 네, 우리 장산 이씨. 본인이 장산 장산 근처에 산다고 장산 이씨라고 하시더군요. 이한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날아오신 이한 씨와 함께해요. 오늘도 좋은 의료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좋은 강한병원 척추센터의 전상호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강원병원 척추센터 전상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사연을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한 씨 사연 가지고 계시죠? 네, 두 번째 사연. 오늘은 요추 협착증에 관한 얘기를 사연으로 협착증. 보내주셨습니다. 네. 잠깐 요추하면 뭐 허리 협착은 이렇게 붙는 거잖아요. 네네네. 허리가 붙어? 어떻게? 이거 무슨 얘기야? 어떻게 허리가 붙지?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알겠습니다. 사연입니다. 42살 직장인입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다 보니 외근이 많습니다. 밖에서 많이 일하시는군요. 네, 네. 주중 내내 시달리다 주말엔 또 아이들 데리고 자전거 타고 자전거도 타주랴 타주고 축구 해주랴 축구도 해주고. 쉴 새가 없네요. 정말 네. 쉴 새가 없는데 그 틈을 타서 제가 사연에 바쁘시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네. 몇 달 전 걷는 게 자꾸 힘들어지더니 엉덩이가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애하고 자전거를 잘못 탔나 파스를 붙였는데 이 증세가 나아지지 않고 걷는 것까지 불편해졌습니다. 허리가 아프지는 않았어요. 혹시 몰라 병원을 갔는데 요추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니 심하게 아프지도 않았는데 얘네들이 붙었다니요. 디스크하고는 얼마나 다른 병이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내는 여보 요추 협착증으로 마비가 온 친구도 있어 라고 뭐예요?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안 하고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꾸 아프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사회생활에 지장은 없을까? 정말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42살 직장인 참 힘들 때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42살 외국에서도 참 일 많이 할 때죠. 그렇죠. 42살이면 네, 네, 집도 사야 되고 네, 집도 사야 되고 아기도 키워야 되고 어. 맨날 출근해야 되고 집안 운전 살림도. 많이 하고 그래. 아유. 아프시겠죠. 미국 분도 집 걱정을 하시네요. 우리만 부동산 걱정하는 줄 알았더니 거기는 땅이 넓고 집도 많잖아요. 네. 집 안 사도 되죠 거기는? 예, 좀뭐 월세하고 그렇게 네, 해도 솔직하게 되죠. 얘기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센터장님께 또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추 협착증이라고 하셨어요. 네. 일단 요추 협착증. 이분은 지금 딱 증상을 보니까 파스 붙인 걸로 엉덩이 절여서 파스 붙였다. 이러셨는데 이게 어떤 증상이 어떻게 오는 거죠?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네. 이제 협착이라는 게 아까 이제 뭔가 좁아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좁을 협. 네. 이게 붙은 건 아니고요. 붙은 건 아니고 붙은 짝이 건 아니고. 들어가서 전 또. 네. 근데 이제 협착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척추 모형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스크는 뼈 사이에 있는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네. 스프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 얘를 단면을 잘라서 보게 되면 네.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니까 쉽네요. 네. 네. 그러니까 역삼각형의 구멍이 있는데 네. 이거를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 아니면 신경관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되는데 신경관. 여기가 좁아지는 거예요. 협착증이. 네, 좁아지는데 네. 이유는 여기가 이제 뼈도 있지만은 인대가 있는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쪽으로 뼈가 자꾸 자라나거나 네.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인대가 자꾸 뜨거워져 가지고 예. 신경이 상대적으로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요추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네. 이건 디스크랑 좀 다른 게 지난번하고 네. 요추 협착증 질환은 쉬고 있을 때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아픈지 몰라요. 네. 어. 그래가지고 집안에서 TV를 보거나 가만히 있으면 식구들이 저 사람이 아픈지 아니면 안 아픈지 전혀 느낌 없네. 네,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네. 막상 움직이게 되면 네. 시동은 걸리는데 예. 중간중간에 쉬어야 하고요. 예. 안 그러면 이분처럼 이제 허리가 아픈 게 아니라 엉덩이하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네. 네. 사실 근데 자전거 타고 축구해주고 하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뭐 그 증세가 좀 왔겠죠. 그래서 와일드하게 아무래도 몸을 움직이게 움직이니까. 되는 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네. 자전거 태워주고 축구하다가 네. 자꾸 사용을 하다 보니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럼 이 요추 협착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까 스트레스라고도 하셨는데. 그렇죠. 예.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협착이라는 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이제 영어 계시니까 노멀 에이징 프로세스거든요. 네. 아, 두 분이 하세요. 영어 나왔어. 정말 빈정상한다. 네. 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다 협착증이 오게 되는데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나이가 42이잖아요. 조금 빨리 온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협착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운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현상이 오게 되지만은 네. 이제 아무래도 잘못된 자세나 안 그러면 척추를 너무 과하게 사용을 해서 예. 이제 척추뼈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다 보니 아, 그 스트레스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뼈하고 인대가 두꺼워지는 거죠. 자꾸 거기에 무리가 가니까 두꺼워진다. 맞습니다. 아니, 그때 보통 무리가 가면 얇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네. 대표님 말씀도 네. 맞는데 척추가 아까 몸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몸의 기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기둥이 얇아지면 안 되니까 네. 우리 몸에서는 택하는 아, 방법이 본능적으로. 네, 계속 기둥을 강하게 만들려고 아. 거기에 자꾸 석회가 끼는 거예요. 아, 좋은 거 아니네요. 그렇죠. 석유가 낀다 하니까 갑자기 스케일링 할 때 이에 치석 끼듯이 그건 다릅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몸은 희한하게도 네. 이제 말씀드리면 뭐냐면 이제 손을 많이 쓰게 되면은 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적당한 예가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좋은 게 아니지. 그렇죠. 예, 예, 예. 네. 뼈도 이제 척추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얘네들이 석회가 끼어가지고 자꾸 두꺼워져요. 아, 그런 근데 의미로. 뼈는 단단해지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를 살려놓고 두꺼워지면 상관이 없는데 걔를 눌러버리고 막아버리네. 맞습니다. 그건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요추협착증이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 그 말씀하시니까 떠올랐는데 우리가 왜 비 오면 디스크 환자들은 더 아프다. 이거 일리 있는 얘기입니까? 비 오면 괜히 비 오니까 허리가 더 아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아, 질문이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이게 이제 아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저도 표현이 좀 이상한데 네. 어느 정도 연관성은 좀 있는 거는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의학이 과학이다 보니까 네.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예. 비 오는 날은 아무래도 기압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기압이 떨어지다 보니까 몸이 받는 압력이 또 늘어나고 그래서 통증을 쉽게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서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네. 아무래도 사람도 동물이니까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좋은데 맞아요. 기운 빠지잖아. 네, 반대로. 그러니까 기운이 빠지다 보니까 네. 비 오는 날에는 아무래도 통증을 좀 더 느끼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비 오는 날은 꼭 이렇게 파전에 이거 한잔 하고 그렇죠. 하는 게 그 기분 네.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걸 아시네 우리 이한 씨가. 네, 김치전이랑 뭐 막걸리나 그렇지. 소주랑 비 오는 비 날 날에 먹어주는. 꼭 먹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몸도 역시 기분에 좀 다른 그런 게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저 42살 직장인 영업직이라 하셨으니 앞으로 몸을 쓸 일이 계속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요추 협착증,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마비가 온 사람도 봤다. 저도 아내지만 아내들이 좀 뻥이 있어요. 남자들이 몸을 보질 않거든요. 이걸로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까? 네, 가능은 한데. 아, 진짜요? 네, 가능은 한데 네. 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협착증은 디스크랑 다른 게 좀 진행하는 속도가 좀 더 돼요. 갔다가 스탑, 갔다가 천천히 스탑. 가거든요. 네, 이렇게 한다고 이게 그러셨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마비가 올 정도라고 하면은 무지무지 참으신 경우고요. 아, 그래서 가능은 하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고요. 네. 일단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그 걸을 때 저희 뭐라고 걷는 시간이 중요하게 되는데 네. 그 좀 이상하다 싶으면 미리미리 이제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네. 마비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파스를 붙여서 괜찮으면 우리가 안 가거든요. 사실 통증이 왔을 때 저도 파스를 붙여요. 이분도 아마 분명히 엉덩이에 파스를 붙이셨을 거예요. 하루 이틀은 괜찮으셨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건 치료가 아니라 마비시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치료도 이제, 있습니까? 파스도 이제 어찌 보면은 저희가 볼 때는 네. 이제 저희가 약을 복용하는 거랑 파스를 붙이는 거를 별개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네. 이제 파스도 일종의 약이거든요.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제 약을 먹거나 네. 주사를 맞거나 하시는데 예. 파스는 피부를 통해서 약을 침투를 시키는 거라 가지고
이게 뭐라고 그럴까 좀 흡수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네. 대신에 이게 좀 오래가는 경향이 그런 있죠. 경향. 네, 파스 붙이면 보통 한 12시간 내지 24시간을 쓰시니까 네. 그래가지고 파스를 붙이는 것도 일종의 약물 복용을 계속 지속하시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일종의 치료네요. 네, 역시. 하신 거죠. 네. 자, 이 진단을 요추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일단 받으셨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분 수술하셔야 되나요? 협착증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퇴행성 변화라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도 오기 쉽다. 네, 이렇게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협착증이니 수술하자 이렇게 말하면 안 그렇죠. 되잖아요. 혹시 협착증이신가요? 이럴 수는 없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협착증은 이제 결국은 이제 기능을 저희가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좀 심플하게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네. 1시간을 쉬지 않고 걸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치료를 권하지는 않고요. 아, 이 협착증이신데 네. 걷는데 1시간이 무리가 없다면 네. 아, 그럼 둬도 돼요. 그러면 그냥 운동하시면서 버티기를 권하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권하게 되고요. 버티기네요. 나은 건 근데 아니지만. 운동하시면서 네. 계속 이제 더 안 나빠지도록 관리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센터장님은 참 돈 버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이러면 빨리 수술을 해라, 빨리 와라 하는데 버텨라, 할 수 있을 때까지 괜찮다. 네, 정말 의사적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 아니신가. 그런 정도로는 충분히 괜찮을 수 괜찮고, 있다. 네.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서 쉬어야 한다고 그러면은 네. 일단 그때부터 저희 도움이 필요한데 1차적으로는 약물이나 네. 안 그러면 주사 치료 네. 그리고 물리 치료를 권하게 되고 예. 보통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30분. 네. 그러니까 부산 같은 대도시에는 지하철 한 정거장, 버스로는 한 3정거장에서 4정거장을 쉬지 않고 걸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네. 그때쯤 돼야 이거를 수술을 한번 해볼까 고민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섣불리 수술하실 이유는 절대 아니시네요. 맞습니다. 근데 사람이 아프면 빨리 수술하고 싶은 생각들이 사실 고통 때문에 들잖아요. 네. 그것보다는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텨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척추가 몸의 기둥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대의학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사람 몸을 저희가 대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떻게든 뭣도. 자기 네. 몸을 유지를 시켜주는 게 네. 제가 할 일인 거고요. 진짜 수술은 최후의 마지막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나. 네. 무조건 수술을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네.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정답입니다. 버틸 수 있는 거 다 버텨보고 네. 네. 그래도 안 될 때는 그런 처치를 좀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하니까요. 그 수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기준대로 지금 걸어도 보시고 이런 분들은 평소 이렇게 진단받고 나면 주의하셔야 되는 거 있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협착증 환자가 좀 증가하는 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뼈하고 인대가 두꺼워진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예, 석회화. 예.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좀 많이 줄긴 했지만은 예. 일상생활에 있어서 양반다리를 계속 한다든지 양반다리. 네, 그리고 왜냐면 편하지. 그렇게 되면 척추가 정상적인 만곡이 사라지고 허리가 서버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쪼그려 앉아가지고 네. 뭔가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이 두 가지 자세만 좀 피하더라도 좀 협착증 환자들이 좀 줄지 않을까. 네. 이 두 가지 자세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쉽게 하는 자세인데 이 두 가지 자세 때문에 협착증 환자가 좀 많아지고. 그 원인이. 이 보통 여자 남자 발병률이 차이가 있습니까? 성별로 볼 때? 협착증은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아까 양반다리는 남자들이 주로 하는 자세고 쪼그리 앉기는 여자들이 많이 하는 자세라서 뭐 성적 차별은 없는 것 같아요. 질환을. 자, 그렇습니다. 요추협착증 조금 질환도 너무 막 무섭게 생각하는 것보다 받아들일 때 좀 이렇게 탄성이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일단 치료에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공포스러우면 잘 치료 안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암이나 다른 질환처럼 수술하면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기둥을 네. 어떻게든 보강해서 고쳐간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 예. 아무래도 낙천적인 분들은 만약 수술하더라도 효과가 좋고요. 그렇죠. 좀 우울하신 분들은 네. 수술해도 그렇게 효과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질환이다 보니 척추 질환은 다 완치라는 개념이 없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냥 처치해 가면서. 그러니까 좀 고장난 기둥을 네. 이제 고강 수리를 해가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가 할 일인 거죠. 맞습니다. 자, 어느 수리공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달라진다. 그래서 정말 다들 많이 병원하실 때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요추 협착증에 관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나이 들수록 누구나 유연하게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의 고리를 너무 심각한 데 두지 마시고요. 아플 때는 정확한 진단을 좀 받으시는 게 소중할 것 같습니다. 자, 유추협착증에 관한 얘기 좋은강암병원 척추센터 전상호 센터장님과 오늘도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뉴스원과 함께하는 메디컬투 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책임도 좀 있으시죠.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내가 더 바른 자세, 네. 그런 부담 네, 맞습니다. 안 그러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조그만 행동들이 네. 좀 뭐라고 그럴까 사소한 것들이 이제 눈에 띌까봐 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사실. 그렇죠. 우리가 선생님이 보기에 휴지 같은 거 안 주우면 선생님인데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